이번 책은 김진명의 고구려입니다. 제1권 도망자 얼굴입니다. 맨 앞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요. 고구려는 내가 처음 우리나라 역사에 눈을 뜨게 되었던 10살 무렵부터 내 마음속에 커다란 설렘과 아쉬움으로 자리 잡아왔다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작가는요, 무려 17년간에 걸친 자료와 그 자료의 검토와 해석 끝에 이 책을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와, 17년이라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. 여기 이 고구려 왕조 700년, 이 고구려 왕조 700년에 보면요. 이 제14대 봉상왕, 그러니까 이 봉상왕의 제2기관이 그 292년에서 300년까지인데요. 약 8년 정도이거든요. 이름은 상부 혹은 삽시루로 불렸고요. 이 서천왕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시기심이 강해 꺼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인물 상부가 왕위에 오르면서 고구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이 고구려 왕조 700년에 여기에서 여기서 그 역사적인 팩트를 한번 보면요. 이 상부의 아버지 서천왕은 바른 마음과 인자한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왕이 되어 200년 그 부여를 함락한 숙신이 쳐들어오자 이 동생인 달가를 보내 이를 물리치고 숙신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 벼슬을 내려 그 안국군에 봉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안국군은 고구려의 그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. 자, 이렇게 그 왕의 동생이었던 이 안국군의 안국군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자 지금 이 상부 새로운 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. 그는 워낙 의심이 많고 그리고 시기심이 심했었거든요. 자, 그래서 바로 이 상부가 왕이 오르고 나서 바로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이 인물 안국군을 먼저 죽입니다. 자, 여기서 그 상부가 이 삼촌 안국군을 죽일 때요. 안국군을 가장 따랐던 이 창졸이라는 인물. 자, 이 창졸이의 지금 앞으로의 그 숨은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떤 역할을 할지. 제일 먼저 이 창졸이가요. 이 상부에게 이 안국군의 역모를 고발하고 안국군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이중적인 인물로 등장하거든요. 근데 이 창졸이가 그 안국군에게 일종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그 숨은 그림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이중적인 이 인물 창조리가 안국군의 사람에서 바로 지금 이 상부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데 일단 성공을 하는데요. 이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교만하고 의심이 많았던 이 새로운 왕은 바로 또한 자신의 동생 돌고를 죽입니다. 그가 반역을 꾀했다고 사약을 내린 것이었는데요. 이때 그 억울하게 죽은 이 돌고에게는요, 을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. 자, 이 을불은요, 지금 이 상부 봉상왕의 의심 때문에 자신에게로 화가 미칠까 두려워
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. 여기까지가 지금 이 그 고구려 700년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팩트거든요. 그럼 이 김진명의 역사 소설 고구려는요, 시작부터 박진감 있고 그 넓은 스케일로 끌어들이는데, 그 우리가 보통 삼국지에 많이 그 역사적 그 이때 이 시대와 그러니까 이 시대 약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삼국지잖아요. 삼국지를 엄청나게 많이 읽는데 그 초반부의 스케일이요, 훨씬 더 광활한 것, 그런 게 느껴집니다. 자, 작가는 그래서 보면요, 그 우리의 젊은이들이 삼국지를 읽기 전에 먼저 고구려를 읽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. 저도 삼국지를 먼저 대한 사람으로서 고구려의 이 초반부 스케일이 상당히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. 이 고구려 그 주위의 큰 가지들을 한번 보면요, 그때 먼저 낭랑, 그리고 그 위에 선비족, 그 다음에 사마씨가 다스리는 진나라, 또 아래쪽으로 백제, 이러한 그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과 연결되어 스토리가 박진감 있게 전개됩니다.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한 페이지였던 사건들 속으로 흥미진진하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. 그럼 먼저 이 낭랑과 백제 사이에서 그때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을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. 그거는요, 여기 뭐냐면 지금 백제 왕조 700년이라는 책이거든요. 이 백제 왕조 700년과 그 다음에 저는 그 고구려 왕조 700년, 이러한 책에서 그 역사적인 팩트를 많이 제가 찾아보았습니다. 근데 그때요,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, 그 백제 제10대 왕인 분서왕, 이 분서왕은 즉위하자마자 낭랑에 계속 첩자를 보내는 등 낭랑을 침공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백제가 계속 낭랑에 자객을 보내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거든요. 그 이유는요, 그 아버지 채께왕이 낭랑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인데요. 이때 이 고구려에서는 을불이 지금 백제 그 고구려에 있던 그 을불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 지금 어디로 왔냐면 낭랑으로 왔거든요. 근데 그때 그 백제에서 자격을 보내 그 죽이려 하는 낭랑의 무예총이 양운거, 이 양운거에게서 그 무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의 딸 소총과도 무예를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애틋한 인연을 맺어 갔거든요. 그래서 을불이 양운거를 그 백제 자객이 보냈을 때 그때 한번 을불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성장하고 있는 선비족의 모용회가 또 한 축을 이루고 등장을 하는데요. 그 이 책에서 모용회와 을불, 그 다음에 낭랑의 그 대상인 주대부의 딸 아영, 자, 이런 구도가 또 눈여겨볼 만한데요. 아버지의 뒤에서 그 실세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의 딸 아영입니다. 그때 낭랑은요, 그 철이 풍부하고 부유하며 그 다음에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. 자, 이때 낭랑이에요. 그 사마씨 휘하의 그 파워를 잠시 피해 그 새로운 힘을 키워 권력을 거머쥐려는 최비가 낭랑에 내려오면서 이 책의 그 후반부에서 더욱 스케일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마씨가 다스리는 진나라는요, 그 사마이의 손자인 그 사마염에 의해서 그 위초고 삼국을 통일하고 새 이름으로 바꾼 그 진나라입니다. 자, 그러면요, 우선 이 책에서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들을 정리해 보면, 그 고구려 봉상왕 그 상부,
그 다음에 그 안국군의 신복에서 상부의 신복이라는 새로운 그 지위를 차지하는 창조리, 그리고 그 상부가 죽이려고 쥐잡듯 찾고 있는 그 상부의 조카 을불, 그 다음에 낭랑의 무예총이 양운거와 그의 딸 소청, 그리고 그 낭랑의 상인 아영, 그 다음에 선비족의 우두머리 모용애, 그리고 낭랑으로 그 온 진나라의 실세 그 최비, 이러한 굵직한 인물 구도로 지금 사건을 따라가 보면 큰 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. 자, 이때가 언제냐고 생각하냐면은 그 고구려 292년 봉상왕이 권력을 잡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요. 이 김진명의 고구려를 통해 더더욱 생생하게 그 역사의 재탄생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1권을 끝내고요. 다음에는 2권부터 연결해서 한번 북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